여러분 또 희소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추담대를 허용한다는데 이게 정부가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국민정서법상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국민정서상 다주택자들에게 규제지역에다가 대출을 허용해주면 안 되는데 그런 여론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까 봐 그런 것 같다. 이 전세 시장이 너무 빠지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서민주담대 한도 6억도 폐지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DSR만 되면 받을 수 있는 데까지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 싶네요. 네.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자,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지금 전세가 안 빠지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가지고 이사를 못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거 이제 전세 보증금을 미리 빼주니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야, 순환이. 피가 돌아가는 거야. 전세 시장에 자금이 피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 시장이 급락이 좀 잦아들 것 같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또 문제니까. 그래서 정부는 그걸 겁나는 거죠. 그렇게 풀어주지 말라는 여론이 있지만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매보다 전세가 더 빨리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데 그럼 대출을 받아서 내주면 되는데 대출을 막아 놓으니까 이게 더 돈맥 경화가 오니까 정부에서 풀어준 거다. 정부는 지금 전세 시장 급락에 쫄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시행일은 3월 2일이다. 3월 2일. 그러니까 여러분 3월 달이 되면은 다주택자도 물론 DSR이 돼야 되겠지만 다주택자도 전세 보증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조금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다주택자니까 집이 여러 개잖아. 담보물이 있는데 이거를 갖고 그 대출을 받고 안 받고는 국민이 선택하는 거지. 대출자가 선택하는 거지. 근데 대출자의 선택권을 대개 침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 그치? 그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대출을 받고 안 받고, 담보물을 갖고 대출을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정부에서 그걸 자꾸 규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집이 너무 오르니까 좀 침해가 되더라도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했는데, 이제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었는데, 집값이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규제가 그대로 있으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겁니다.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몇 프로 해주느냐 하면은 30%까지 허용해 준대요. 비규제 지역에는 60%까지 허용해 준답니다. DSR은 근전성 생각하면은 DSR을 꼭 다 풀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쪽은 DSR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뭐 장기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 또 전세 받아가지고 또 갚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조건으로 전세 들어오면 갚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두었던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된다. 자, 전세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이거는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가서 이사를 못 가는 불편함,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거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전세 시장에 돈이 좀 돌 거 아니야. 자, 전세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됐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도 사라진다. 그럼 뭐냐면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이면 그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2억 초과되는 것도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폐지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주택자도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출 받았다고 집 처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기존 집에 있던 대출을 이제 갚으라 그러면 팔고 어디로 가야 돼요? 그죠?
자, 연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되었다. 이거를 되게 좋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2억까지 됐는데 이게 폐지되니까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받아서 또 그 보증금 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역전세 난 거 메꿀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출은 대환 대출 시에는 대환 대출 금액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 근데 이 DSR 적용 기준을 옛날에 받은 거라면 옛날 기준으로 해주겠다 이런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3년 전에 DSR 기준하고 지금 DSR 기준 다르잖아요. 근데 대환 대출을 하는 거면 근데 대환 그때 5억 받았는데 지금 2억밖에 안 나와. 그러면 지금 기준이 아니라 그때 기준으로 해야 이걸 다 갚을 수가 있잖아. 대환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DSR을 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참 3년 전에 이제 2억을 받았는데 그때 기준으로 5억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2억까지밖에 안 받았어. 그런데 지금 그럼 그때 기준으로 5억을 해주세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준에 DSR 기준에서 한도하고 대출 총액하고 중에 작은 거까지 해준다는 거죠. 자,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망고쌤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